우선. 자, 3번 영업이익 표시 방법. 자, 영업이익이란 뭐에서 뭘 뺀 걸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여러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까지를 뺀 건 영업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보시면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이나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 뭐 구분해서 표시한다. 자, 표시한다. 선택사항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되죠. 영업이익은.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구성 요소인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매출액은 자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으로서 제조업등의 경우 매출액을 의미하고 매출액을 저렇게 상품, 용역 매출,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환입, 에누리를 차감한 금액. 매출 원가는 제품, 상품 등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제조 원가나 매입 원가. 자, 판관비는 저런 제품, 상품 용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 판매 활동과 관련 때 발생한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비용이고 급여 등등등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기억할 거는 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밑에 파란색 부분을 기억하는 거죠.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비용이 감소하면 자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 누구?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 퇴충환입, 판매보증 충당부채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어떻게 표시한다? 판관비의 마이너스로 표시하더라는 얘기지. 네, 이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자 다시 퇴충환입, 판매보증 충당부채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은 여러분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용의 마이너스다. 왜 비용의 마이너스라고 한다고 그랬지? 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대손충당금 환입 같은 거 생각하면은 자, 대손충당금이란 계정은 언제 발생하냐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은 대손상각비지만 대손비용은 미수금이나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대손비용은 뭐라고 불러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죠? 응? 네. 그렇지?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모르고. 자, 한 번만 다시 봐요, 여러분. 대손 비용이 이게 매출 채권하고 대여금하고 미수금하고 대손 비용은 설정할 때 사용되는 계정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매출 채권 우리의 기본적인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거고, 여러분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건 주된 영업은 아니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대손 상각비. 대여금이나 미수금의 대여금은 뭐라고 여러분?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대손 상각비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회계상 분류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의 영업의 비용이에요. 판관비지, 그렇지? 응? 판관비로 가는 거예요. 판관비에 포함되는 대출채권이라는 거고, 대여금이나 미수금, 얘의 대손, 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의 영업의 비용이야. 이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업의 비용이야. 여러분, 그러면 자 얘네들을 설정해서 대손 상각비나 기타 대손 상각비 설정된다면 상대방 계정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대손 충당금이 환입이었어. 환입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로 처리하냐 이거지. 여러분 대손 충당금 환입은 우리 실제 쓸 때 여러분들은 저기 판관비의 마이너스로 잡아요?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요? 실무하실 때 뭐로 잡아? 영업의 수익으로 잡지?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서 환입되어서 영업의 수익으로 잡는 거야 내가 이해하겠어. 왜냐면 들어갈 때 영업의 비용이었으니까 설정될 때 나올 때도 영업의 수익으로 나오는 게 맞죠. 근데 판관비로 들어갔는데 왜 이게 영업의 수익일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야 그냥 다 영업의 수익이야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하나로 표시를 했는데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영업의 비용으로 갔으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나오라는 건 내가 당연하다는 얘기야. 근데 왜 판관비로 갔는데 왜 영업의 수익이냐 이거지. 왜 그런 거야 지금?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안 만들었다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렇지? 아 이제 깨달았나 보지. 내내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이런 얘기지. 응? 너 판관비로 들어갔으니까 얘가 대손충 하지 뭐라고요? 판관비에 마이너스로 하라는 얘기야. 영업의 수익 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만 기억하세요. 이게 문장으로가 나오면 고를 줄 알면 돼 그냥. 영업외 수익이 아닌 것만 알면 되고 판관비의 마이너스다. 그 얘기죠. 그래서 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했잖아. 전제가. 영업활동인데 왜 자꾸 영업외 수익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지. 발생한 퇴충환입이나 판매보증 충당부채환입, 배송정 환입은 판관비의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 뭐 부담스럽게 외울 건 아니잖아. 딱 보면 맞아. 저런 그렇게 좀 논리적으로 맞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한편 밑에로 보세요. 자,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자 거기 체크하세요. 비용을 또 뭐요? 성격별 분류. 자, 두 가지 케이스. 매출원가가 구분되기 어려워서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을 표괄손익계산서에 구분 표시할 수 있다. 여러분,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라는 것은 매출원가를 빼는 난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야.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출액, 매출원가,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있고 판관비 빼서 영업이익이라면서 여러분. 근데 그놈의 영업이익을 이렇게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원가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요? 영업수익 마이너스 영업비용 해서 영업이익 이렇게 쓰기도 한데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에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매출원가 구분하기 어려울 때, 또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할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방식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원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좋아요. 이런 얘기죠.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만 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거기 그다음에 참고로 오셔서 거기 조정 영업이익도 하나 해야 되죠. 영업이익이 있고 조정 영업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영업이익과 조정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조정 영업이익은 반드시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묶어갈 수 있냐면 여러분, 그렇지? 어디에? 주석에. 그렇지. 자, 거기 한번 볼게요. 기준서 1001호에 따라 영업이익 산정에 포함된 항목 이외의 기업의 고유 영업 환경을 반영하는 그 밖에 수익 비용 항목이 있다면 그러한 항목을 영업이익에 추가해서 별도의 영업성과 측정치를 산정하고, 그렇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준서에서 영업이익 산정에 포함된 항목을 아까 저기 예를 들었잖아요. 급여 이렇게 들었잖아. 그거 이외에 그 기업의 고유 영업 환경을 반영하는 별도의 수익 항목이 있다면, 그렇죠? 저 계정 말고도 그 회사만의 별도의 수익 비용 항목이 있다면 그러한 항목을 영업이익에 추가해서 별도의 영업성과 측정치를 산정하고 이를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된 영업이익 명칭과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뭐라고 쓴다? 조정 영업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비나 관리비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딱 저기에서 정해주는 급여, 복류생비, 임차료 이런 계정 말고 그 회사만의 판관비 계정이 따로 몇 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써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 영업이익과 헷갈리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로 더 반영한 부분만 따로 반영한 걸 무슨 영업이익이라고 따로 표시한다고? 조정 영업이익. 근데 걔는 본문에다 쓰면 안 된대. 헷갈리니까. 어디다가? 주석에다만 공시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당신네 회사 재무제표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회사는 이런 추가 비용들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아듣겠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 자, 이제 4번.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제 비용의 분류. 자, 포괄순익계는 두 개가 있고, 여러분 비용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또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보고 갑시다. 자,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우선 손익계산서까지 넣었는데, 자, 비용의 성격별 분류하고 뭐하고? 기능별 분류. 그나마 기능별 분류라고 예시한 거가 우리가 쓰는 방식과 거의 비슷한 것들이죠. 자, 수익,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그다음에 물류비, 관리비 기타. 그러니까 판매비, 관리비 해도 되지만 여러분 물류회사에서는 물류비, 관리비가 더 표시가 되겠죠. 나머지 비용, 그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비용 차감순이익, 법인세비용 당연순이익. 자, 성격별은 어떻게 썼어요, 여러분? 매출,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업이익까지 나타날 때 꼭 매출액, 매출원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거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비가 뭐예요? 제공품이나 제품의 제공품 변동, 원재료 소품 사용액, 종업원비 급여, 감가상각비,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은 기능별인데 성격별 방식도 있고 기업은 그 중에서 선택해서 쓰세요라는 뜻이죠. 그죠?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자,
자, 두 줄만 위에 줄 칠게 비용의 분류.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률을 표시한다. 어느 게 더 그 기업한테 신뢰성 있고 목적 적복을 할 수 있냐, 정보를 제공하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택에 쓰는 건데, 자, 첫 번째. 자, 성격별 분류법은 뭐예요? 성격별 분류법은 단기 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그 성격별로 통합해서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따로, 원재료 구입비 따로, 운송비 따로, 종업원 급여 따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용을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줄 줄칠게요. 성격별 분류법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고 비용을 기능별로 우리가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하다. 예를 들어서 급여는 토탈 급여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야, 판매부서 직원들 급여 따로 계산해봐. 관리부서, 그다음에 물류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조부서, 연구소 직원들 급여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란 얘기죠. 감가상각비 같은 건 더 복잡하잖아요. 감가상각비는 야 1층은 누가 어느 부서가 쓰냐, 2층은 누가 쓰냐. 그럼 회사 전체 감가상각비를 야 여기 연구소가 쓴다고, 야 연구소의 감가상각비로 잡아. 여기는 관리부서 감가상각비 잡아. 여기는 물류부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쪼개가지고 다 배분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누구야? 그게 기능별이야. 근데 성격별은 그런 짓은 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적용이 쉽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기능별은 분류법은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법이고, 자 거기 줄 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 기억해야 돼.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해서 공시함으로 뭐라고 한다 여러분? 매출원가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기능별을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한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적 적합한 정보라는 게 그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제조부서, 물류부서, 관리부서, 니네 토탈 비용 얼마야? 그렇게 해서 이해하기가 쉽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빨간색 줄 치고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 종업원비를 포함해서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뭐라고요? 주석 공시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 비용 중에서 뭐는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해줘라. 매출원가. 그렇지? 비용 중에서. 자, 두 번째. 어느 별은 어느 별 비용 분류법에 대한 내용을 주석 공시해줘야 된다. 기능별은 성격별 비용 분류에 대해서 주석 공시한다. 거꾸로 하면 안 돼. 성격별이 기능별이 아니야. 기능별 손익계산서 만들 때는 성격별 비용에 대한 내용을 주석 공시한다. 두 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우리가 흔히 쓰는 건 매출원가가 있는 손익계산서지만 이제 배운 게 매출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네, 아니다. 내용만 알면 돼. 근데 시험은 여러분, 시험은 매출원가 있는 걸로 나오겠어? 없는 걸로 나오겠어? 그렇지. 이렇게 가르쳐놓고 시험은 또 매출원가를 넣어. 그렇지?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말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여기는 포인트다라는 걸 이해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그래서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배우다가 지금 왔냐면은 자, 매출원가 얘기를 하고 뭐 재고자산 구입비용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야, 매출원가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120페이지 그 밑에 이제 공부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잠시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